EJ 네,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여기 저희가 질문지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이제 저희가 저희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가 꽤 많아요. 이 질문하신 분은요, 이거 읽으면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은 이 마이크가 배달될 겁니다. 네. 좀 삶에 대한 얘기예요. 출발님이고요. 닉네임은 출발님이 이제 주신 내용이 생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내가 누구인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이런 고민들에서 좀 벗어나 보니 삶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바로 답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보충 설명을 듣는 게 좋을까요? 출발님? 예. 그러니까 지금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벗어나셨단 말씀이시죠? 네. 예. 이제 그리고 좀 이렇게 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간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좀 시간도 남고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시간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넋놓고 지내서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놀아도 되겠는데 출발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한 건 아니고 예, 그런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충분히 쉰 것 같아서 좀 예, 새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또는 내가 누구지나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출발님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까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맞췄잖아요. 그럼 아직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공감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비유를 들자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 막 빠져 죽기도 하고 막 지금 고생하고 있죠. 근데 내가 나왔어요. 물 바깥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보여요. 나는 거기서 고생해보고 나와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자꾸 저 자신에 대해서 제 능력에 대해서 자꾸 네가 뭘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아직 거기서 못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고민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게 우선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나오면 자연스럽게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직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는 내가 아직 거기서 못 나왔다. 나는 어쩌면 타협해버린 걸지도 몰라요. 이건 더 이상 내가 고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제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맞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더 또 빠져나오기 위해서 더 애를 쓰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어서 막 더 이제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힘들 때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럴 때 힘들다는 걸 인정할 때 나 정말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진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 이게 싫어. 그래서 노력했어. 난 빠져나왔어. 근데 사실은 아직 그 속에 있는 경우 참 많아요. 나 이제 누구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미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꿈을 깼다는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꿈을 깬 꿈은 누가 깨워주기 전에는 못 깨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아직 꿈 못 깼습니다. 깨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에 대해서 한 말씀. 이제 스스로 찾으세요. 뭐 그것까지 바래.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출발님이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국어 시간이면 국어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수학 시간이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지금 대하고 있는 출발님은 국어, 수학, 영어 아니면 사탐 어느 과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려면 우리가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도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본인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힘들다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연대가 필요할 것인가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기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정보 부족. 네. 네.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꿈을 깼다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절실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사연이요. 노루오줌님이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봐드릴게요. 어떤 모습인지. 어떨 때 자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거기 이렇게 비춰진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 모습에도 제가 있고, 이 모습에도 제가 있고, 이 모습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이 모습은 또 저인 것 같고,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쪽 부분으로 갈 것 같듯 하다가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거기 신청하신 분들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나도 진짜 내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빠져있는 제가 저 자신이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아파요, 요즘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좀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쫙 하는 듯 하다가 탁 쳐가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한, 그걸 직면시키는 듯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경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배경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자기한테 그 순간 필요했던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엉뚱한 걸 잡으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부터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안 하셔도 되는 고민을 하시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진짜 모습은 뭘까? 얼핏 보기엔 굉장히 깊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의문입니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보다는 이따 저녁에 뭘 먹을까?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인 고민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상을 심어드려서. 제가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강의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파트를 강의를 하는데요.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이론은 뭐냐면 9가지의 유형으로 내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이제 접근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풀이하는 그런 성격 유형 공부예요. 제가 근데 이 공부를 초창기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유형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분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유형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1번 유형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유형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시는 거죠, 제 앞에서. 그런데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 서툰 오만한 이 강사가
당신은 1번이다라고 이제 찍어 눌러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나에게 그 진단지가 가지고 있는 타당도는 얼마나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공격을 해오는 거죠. 반항을 한 거죠, 반항을. 제가 그러면은 그 순간에 좀 더 내가 겸손하고 정말 이것더라면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그 유형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어줬어야 될 걸, 그 상황에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그 진단지의 타당도를 의심하기보다 당신이 거기서 질문한 그거에 당신의 진실성은 얼마나 되냐라고 저는 다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강의장을 나오는데 어찌나 뒤통수가 뜨겁고 미안하고 정말 괴롭던지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깨달았어요. 본인이 나는 이런 모습이야라고 어느 자리에 가 있다고 한들 그것도 전체적인 인생길에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 인생길이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또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내가 기다리지 못했고 견뎌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냥 어떤 부분에서 겸손한 표현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정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것도 과정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고,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굳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괴롭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원래 뭐 검사 타당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본 유형이 맞아요. 자, 저희 참나원의 최대 그 팬 짜자님. 예,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소통해야 하는 사람 중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좋다 생각하면서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정의로운 사람, 따뜻한 생각, 착한 마음은 늘 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도 괜찮다는 생각은 정말 매력 없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네. 질문을 알아듣기 쉽게 잘 써주셔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네. 예. 봄이 올 때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그럼 눈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 밑에 보면 이미 파릇파릇한 새싹은 돋고 있거든요. 지금 그 시점에서 눈이 이기고 있는 걸까요? 새싹이 이기고 있는 걸까요? 즉 겨울의 기운이 이기고 있는 걸까요? 봄의 기운이 이기고 있는 걸까요? 봄의 기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보이는 그 속에 실제로 양화가 봄 기운처럼 겨울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여기 짜자님이 먹으셨던 마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근데 나는 그를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건 봄 기운이고요. 그 미워하는 그는 북풍 한 소리 몰아치는 겨울 기운인 거죠. 근데 봄 다음에 겨울이 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대답인가? 어떠세요? 힘이 돼요. 그 뉴스 볼 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지만 뉴스 보고 사회를 볼 때 늘 착한 사람들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너무 답답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묵살되면서 비상식이 상식화되고 갑질이 판을 치고 이렇게 뒤집혀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뭐 뉴스를 틀면 보이고 신문을 봐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무원이 썩었다, 뭐 국회의원들이 어떻다 이렇게 하더라도 개중에 보면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진득하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 이 사회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근데 원래 뉴스라는 게 당연하고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상식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뉴스 보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아파지고 막 기분 나빠지고 많이 그러거든요. 마음 공부를 갖다 30년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귀머거리도 아니고. 그죠? 거짓말 세상 같지 않아요? 때로는 내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 앞에 앉으신 분, 다들 마음을 나쁘게 쓰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마음을 나쁘게 쓰고 있는 건지 마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세상 같은 그런 느낌도 가끔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방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2대8의 법칙 아닌가요? 마치 깃발은 들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밑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개미군단들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정신 놓지 않고 좀 살아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2대8 그럴 때 2는 2의 입장을 대변하고 8은 8의 입장을 대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2가 마치 8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노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계속해서 또 짜자님이 또 다른 질문 해주셨어요. 후배나 친구를 만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럴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건 아닌가 싶어서 주저함이 생깁니다. 저는 선무당인데요. 사람 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이것도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선무당 짓 엄청 했거든요. 지금도 선무당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선무당이다, 정말 훌륭한 무당이다, 이건 누가 구분할까요? 상대방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내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걸 하느냐, 그리고 진정성에 걸맞는 연구나 노력이나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어느 정도의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면을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심리학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의 자질 해가지고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 이 둘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질만 갖추게 되면 사람은 좋은데 말은 잘 들어주는데 필요한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전문적 자질만 갖고 있으면은 간 분석할같이 하고 뭐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왠지 정이 안 가고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적절한 어떤 내용물이 있으면 그것이 적정한 용기에 담겨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저는 선무당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곧 선무당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상담을 해주는 대상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어떤 그냥 본인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엄마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상담자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엄마한테 원하는 거는 그 순간에 엄마일 뿐인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선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무당 짓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는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거나 귀 기울여 듣거나 그리고 뭔가 조언을 해주는 내용을 수용을 하면 그건 선무당 짓이나 상담자 짓을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나 아니면은 반항을 하거나 저항이 올라오면 그때는 내가 선무당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일으키는 그건 나의 순수한 마음이니까 조금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상이 그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적용을 하면은 좀 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관님의 질문이에요. 엄마가 술을 많이 드시고 한 얘기가 저를 힘들게 해요. 대화를 시도해봐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거 술 먹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술 마신 상태의 사람과 맨정신일 때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시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권해고 보고 싶은 게 엄마가 술을 드시지 않았을 때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밑에 대화 안 된다고 한 건 맨정신일 때를 얘기한 거예요. 맨정신일 때? 네. 맨정신일 때 엄마 술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봐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이제 부모랑 자식으로서의 대화가 안 돼요. 부모랑 자식으로서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엄마 나 일해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프냐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엄마 네가 그 나이 때 아프면 엄마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 엄마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 나이 때 아프면 엄마는.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데 네까지 게 무슨 아프냐. 그렇게 이해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관님이 엄마 말씀을 이해하시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죠? 나는 엄마가 이걸 알아주고 뭐 응원해 주던가 뭐 그러기를 격려의 한마디나 이런 걸 바랬는데 엄마는 내가 더 아프다. 네가 뭘 아프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내가 더 지금 너한테 위로받고 이래야 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듣고도 안 들어주잖아요. 사관님은. 그럼 어딘지 몰랐어요. 뭘 몰라요. 조금 전에 얘기해보니까 알았구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술을 드시고 한 얘기가 이제 사관님을 힘들게 한다고 했는데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너는 나한테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집 나가는 얘기 많이 하고. 그 엄마가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관님이 눈에 밟혀서 못 하시나 보다. 사관님이 엄마 인생의 짐인가 봐. 그러면 엄마 인생에서 싹 피해드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집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엄마가 그거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가라고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래요. 더울 때도 있으면 추울 때도 있어요. 그거 다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뭐.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 같지가 않아요. 집 나가겠다는 건 진심이고 나가라 그러는 건 진심이고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네, 일관성 있네요. 근데 내가 버티는 거네. 네, 저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치사하지만 안 입고 더러주면 산다. 제가 지금 그냥 참고 그래서. 사관님이 문제가 많네. 네. 응? 엄마는 계속 일관성 있게 탁 하는데 사관님은 두 가지 마음 다 갖고 있잖아. 안 그래요? 엄마가 술을 안 드실 때는 어떤 엄마인 것 같아요? 술 안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엄마 음식도 잘하시고 사교성도 되게 좋으시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계속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다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고요? 네. 그래서 그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 사관님이 뭐 엄마한테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엄마 일 갔다 오면은 그냥 얘기하려고 하고 많이 막 같이 있으려고. 일 갔다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그 안마를 해드린지 피곤을 풀어드려야지. 손 주물러드리고 그런.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엄마 시원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는 좀 대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그렇지. 얘기하면 우리 또 일반 사람들은요. 네.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엄마도 일반 사람이잖아요. 사관님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요령이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 주고받고가 비슷하면 잘 균형이 맞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엄마랑 대화가 안 돼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서로 자기 욕구만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냥 어릴 적부터 이제 엄마가 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좀 엄마가 좋게 말하려고 해도 좀 이렇게 삐딱하게 듣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삐딱하게 안 듣고 네. 엄마는 이제 버릇이 그렇게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못 바꾸잖아요. 근데 젊은 내가 바꿔야지. 지금 나이가 20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21살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고요. 네. 좀 중년에 아주머니 한 분하고 같이 산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밥도 지어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워. 그거 갚아야지. 맨날 그러니까 술을 자주 드세요. 그러니까 술을 그분이 자주 힘드시니까 먹고 드시겠지 뭐. 들어오면은 막 욕하고 그래요. 그 세상에 참 욕할 것도 많고 마음이 힘들 것도 많고 그런데도 어디 그냥 안 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딸하고 같이 살고 그 얼마나 고마워. 사관님이 엄마랑 잘 지내고 싶으신 거죠. 네. 엄마랑 잘 지내고 싶고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그 사관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엄마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지금 부합하지 않은 어머니신 게 속상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진짜 자식 낳으면 진짜 잘해줘야겠다. 막 책도 막 사서 읽고 막 그랬어요. 빨리 시집 가서 아기 낳아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야 나중에는 우리 엄마만큼만 해도 대단하다 이러는 경우도 참 많던데 사관님은 안 그렇겠죠? 제가 엄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제 자식한테 할까봐 겁나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냐? 엄마를 파트너로 생각해, 스파링 파트너로 생각해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아까 그 짜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따뜻하게 대하리라.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이런 거 연습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를 느끼면서 거기에 억하심정을 갖거나 억울해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지면 해결을 못해요. 우리도 악화돼요. 먹고 하는 그 말이 제가 넘어가려고 그냥 흘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술을 드셨을 때는 우리 엄마 아니다. 그냥 술 취해서 감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개가 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람의 마음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만들어 놓은 엄마는 이래야 돼라는 그 생각, 그거 빨리 좀 벗어나야 돼요. 참나원 열심히 듣고 공부하면 잘 될 거예요. 아주 좋은 교재예요, 참나원이. 네, 이번에는 언젠가 저희 그 공개방송에 오셔서 참가했었던 꿈나무님 얘기예요. 예. 꿈나무님의 이제 질문인데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은가 보다, 꿈나무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차갑게 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도 그게 쉽지 않고 화가 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잘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마음에 답답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꿈나무님 기억하시나요? 지난 우리 공개방송 때 경찰이 되겠다 하셨던 끄떡이신 분들이 청년이 많이 돼서 있으시죠? 왔어요. 예.
지금 뭐 팔팔한데, 나한테 그렇게 막,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마음이 나겠어? 나도 혈기가 넘치는데? 오히려 반가운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서? 예,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예. 절 미워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이 저희 둘을 같이 미워하는 건데. 미워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네. 지금 어떤 모 여자가 네. 꿈나무님과 사관님을 이제 둘이 미워하는 거죠. 짜자님도 여기 온 세 사람을 다 미워하는. 저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린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는 둘이 정말 친했고 저하고도 친했고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제 무슨 이제 오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문제가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한테 되게 미웠는데 저희는 오해라고 해도 저희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또 같이 얘기해보자고 해도 이제 우리랑은 이제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그래도 이제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냥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저희한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놓고 이제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죠. 예. 먼저 말씀하실래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예. 그러면 그분이 그 공동체 생활 안에서 영향력이 큰가요? 뒷배경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린 사람이 2명이었어요.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여자분이었었고, 한 명은 지금 얘네들이랑 친구였었던 어린 여자아이인데, 이 2명이 늘 같이 다니면서 생각을 공유했거든요. 이 나이가 많았던 이 여자분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은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나간 상황이고, 이 여자애 혼자 남았는데, 여자애 혼자는 영향력이 별로 없죠. 그러면 실제로 그 여자분만 더 불쌍한 거네?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어린 여자분은 외톨이. 새가 없는 거잖아, 지금. 외톨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꿈나무님의 질문이, 그가 나를 미워하거나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그러고 싶진 않다. 나는 따뜻하게 대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를 차갑게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좋으냐 하는 질문인 거죠. 예. 이제 입장 바꿔서 제가 꿈나무님 입장이 이렇게 돼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꿈나무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곱거나 착하지 못해서, 그가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할 때, 나는 웃어줄 것 같아. 잔인하게도.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그냥 웃어줄 것 같아. 이거는 배우면 안 되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건방진 태도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원래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차갑게 대하고 자기 나름은 이제 상처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갑게 대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순간 그 전의 일이야 어찌 됐던 간에 그거는 시비는 가리지 말고요. 현재 상태를 두고 보면 지금 당사자 중에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본인이요, 본인. 그 사람 본인이겠죠? 네. 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비명 지른다고 해서, 왜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네. 이제 내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아픈 사람이 옆에서 떠들면 방해는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래요? 내가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거기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차갑게 대하는 걸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저러나 보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덜 불편할까? 그래가지고 우선 그거를 배려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손을 내민다든가 어떤 여지를 준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날 차갑게 대할 때 내가 일관되게 뭐 따뜻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굉장히 고마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왜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화도 안 되고 뭐도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겠지만 이런 걸 이제 견뎌줘야죠. 그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많은 부분을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거 공유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 진심을 얘기를 하되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하는 느낌이 들 때 나도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다는 고백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근데 뭘 미워하는지는 알아요? 미워하는 내용. 또래라면 나 같아도 믿겠다. 질투날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 둘은 또래인데 짜자님은 또래 아니잖아요. 짜자님의 인품을 질투하겠지.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이제 막 사회과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막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그때 가졌던 생각이 의리의리한 집만 보면 부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테러범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한때 자기 혈기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판단을 아주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또 있고요. 그런 걸 거쳐가면서 이제 커가는 것 같아요. 그분도 아마 그런 과정 아닐까요?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뭐. 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 우리 사회에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얘기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치유가 필요한 거는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아픔을 저희가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그 장소가 옮겨져서 또 다른 사람의 소속이 되면 거기에서 그런 대상을 또 찾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사죠, 투사. 네. 그래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쪽에 미움이나 화살이 가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나를 미워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놓을 장소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미워하거나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줄 그런 빌미가 있어요. 정당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에서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제 관점이 좀 돌려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오해가 풀리게 되겠지만, 오해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끔 내 쪽에서도 제공했었던 어떤 단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그런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얼마 전에 그런 영화를 봤어요. 케빈에 대하여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들이 엄마에 대한 분노를 어릴 때부터 평생을 표출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릴 때 너무 엄청난 그런 그 죄를 범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을 매일 면회를 갔다가 한 번은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고 그것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그럴 만한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자, 아무튼 간에 그 공동체 생활을 하시니까 그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것에 준해서 그래가지고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누군가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맡겨야죠.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도. 다만 이제 각자 당사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지키는 건 필요하겠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모모님의 사연이에요. 신뢰가 무너져 간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아이에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해서 참석했습니다. 아, 이건 사연보다는 감사 얘기인 것 같아요.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즐겁게 듣는 방송이어서 참석하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세요. 예. 근데 아이가 이걸 이해하기엔 좀 아직 어리지 않나요? 예.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운 같은 거 이런 곳에 쓰여주는 것도 괜찮죠. 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애가 아주 되게 이쁘네. 귀엽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애를 낳으셨대요, 그래? 잘 뽑으셨어요. 예. 그럼 오늘 전체적인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네. 내용이 이제 이것도 사연이라기보다 느낀 점 같아요. 포도님 얘긴데요. 현재 특별히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 블루베리님 사연이 정말 그동안 나의 고민과 너무도 일치해서 놀랐습니다. 모든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라는 나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말씀해 주신 대응 방안을 실천 중입니다. 조금 많이 어렵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순행 중입니다. 라는 그런 본인의 심정도 얘기해 주시는 글을 주셨네요. 네. 알게 모르게 우리 참나원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변화를 겪고 성장하시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가끔 감사 메일도 날라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참나원 상담 방송을 이제 계속 어떻게든 해 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 방송에 이렇게 전체 참석하신 분이 20명이 넘으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아마 처음 공개 방송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날씨가 시원해져 가는데 마음은 참 훈훈해지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려 여기서 상담도 3개나 하고 아주 알차게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모처럼 이렇게 함께 호흡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더 섬뜩하게 들리는데 점점 나빠진다더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기운으로. 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3시간 넘게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요 얘기는 내가 오늘 안 하고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소감을 좀 몇 분께 희망하시는 분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사람 별로 없어서 다 들었는데 우리도 좀 배짱 좀. 네, 소감 말씀하세요. 예. 예, 사실 케빈님 예, 시험호흡 한번 하시고요. 예. 감정이 심하게 올라오시나 봐요. 그냥 케빈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따님이 엄마가 우니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엄마를 위로해주네. 아이고 기특해라.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난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사실 큰 고민도 사실 없는 편에 속하고 제 주변도 굉장히 사실 깨끗한 청정 영역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워낙 요즘 사회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데
제가 이제 방관자처럼 항상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일본 이야기들 같은 게 나오면 내가 저 시대 태어났으면 방관자가 됐을까 아니면 아마 조력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 개인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일일까.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방관하는 것도 선택하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제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실패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거기다가 점을 하나씩 찍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방관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나는 뭘 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마음을 정한 게 그래 그럼 내가 방관을 하더라도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투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도 아마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는 점을 찍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점을 찍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도 사실 계속 귀로만 듣고 있었고 대부분 방송을 다 귀로만 듣고 있다가 간혹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그냥 도움을 받고 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케빈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마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힘든데 힘든 거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받고 싶으셨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명예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명예욕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힘들어 하시면서 나아가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런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 얘기 듣고 케빈님이 혹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말씀을 못 하겠네요. 이쁜 딸도 아마 그 어머니 같은 그런 고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좀 눈물이 맺히네요. 그러면 간단한 공지 말씀드릴게요. 그 하늘눈 출판사에서 오늘도 책을 10권을 협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공개상담 참여하신 분들한테 우선 3분 먼저 선택권을 이렇게 드렸고요. 지금 저 7권이 남아 있는데 다 드릴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받아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한 10권 더 받는 건데.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요 그냥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선생님 좀 공지도 해주시죠. 네. 저희 항상 참나원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나원에 보내주실 사연은 chamna-one@daum.net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위원 구별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상담인지 아니면 이메일 상담인지 구별하셔서 별칭과 함께 보내주시고, 그리고 방문 상담일 경우는 전화번호 꼭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그리고 시간 조절해서 모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방문 상담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고 저희가 이제 참나원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더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고 효과적인 방송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은 항상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내용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런 내용 저희가 반영해서 또 시스템화 해나가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맞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very Sunday I go to Hollywood. I buy my ticket to see the midnight show. And every Sunday I live my honeymoon. You rule my body. I just feel
rush to fireworks.